슬기로운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편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직접 써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 실습을 할 건데요. 요 네 가지를 써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한번 써볼 거고요. 천자 이내로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는 천자까지는 아니고요. 두 가지식으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원 동기에는 지원하는 학교의 이념,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 등을 꼭 참고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급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쪽 학교의 상급 지원하는 학교의 교육 이념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나의 영재성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도 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는 게 좋겠죠.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인데요. 이 잠재 능력과 영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전편 자기소개서 1편에 설명해 드렸지만, 일반적인 교과 수업 시간에 잠재 능력과 영재성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할 건데요.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로 적는 게 좋은데, 이 구체적인 사례 중에서는 탐구 활동이 좋아요. 수학이어도 좋고 과학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인문사회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교육과정에 맞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제출을 해서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과 연계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생기부에 적어주거든요. 교과 세특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나의 잠재 능력과 영재성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적어야 되는 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꼭 교과별 탐구활동 여러 개를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하나의 교과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탐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전편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탐구활동 보고서를 다 적어줄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탐구활동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온통 선수학습 내용이에요. 그러면 적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한글 문서로 한 두세 쪽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형태로 탐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작성을 해주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다면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사실은 특별한 공부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부 방법을 적어보겠다라고 하는데, 공부의 기준은 완벽한 개념 이해와 그 다음에 반복 학습입니다. 꾸준함이 이제 전제되는 건데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모든 공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한다든가 밑줄 건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데요. 좀 약합니다. 잠재 능력과 영재성을 표현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길 권하고요. 세 번째가 인성인데요. 이 나눔, 배려, 협력에 대해서는 이걸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과 이 자율동아리를 한번 계획적으로 활동해 보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활동하고 이런 거를 사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서 봉사활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게 좀 힘들긴 할 건데요. 그렇다면 자율동아리를 한번 만드는 겁니다. 자율동아리를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그리고 부족한 친구는 내가 좀 도와줘서 어떤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쓰면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독서활동인데요. 독서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연결을 해서 꼭 적는데, 이때의 독서활동,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책을 선정하고 내용을 적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생기부에 그 책이 적혀 있지 않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독서 활동도 자신의 꿈과 연계를 해서 생기부에 매 학기별 일정하게 꾸준하게 적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읽다가 한 학기 한 10권 이렇게 읽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그 다음에 진로 희망 관련돼서 한 권, 이 3권 이상 꼭 꾸준하게 읽기를 권장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실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 학생이 자기소개서 써서 가져오면 너무 구구절절해요. 뭐 몇 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천문대에 갔는데 천문대에서 별을 볼 때 너무 기뻤어요. 뭐 이러면서 구구절절이 써서 내용이 다 옛날 이야기로 꽉 차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좋은 성취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지원한 학교 정도면 다 우수해요. 모든 학생이 다 우수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그걸 하나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경쟁률이 만약에 20대 1이다 그러면 수천 명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되는데 다 본인이 우수하다고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이 몇 분 정도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면접관은 미리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들어오기 5분 내외, 5분 정도의 전에 여러분이 밀봉되었던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펼쳐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천자 이런 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2갈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주장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을 문장의 첫 번째 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의 꿈은 천체물리학자입니다 라고 써버리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궁금하죠. 다음 문장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는 2갈씩으로 간결하게 써서 면접관의 호기심을,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좋은 자기소개서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2갈씩.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 과정을 꼭 참고를 해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육 이념에 또는 뭐 권학 이념에 적혀 있는 글귀 그대로 또는 교육 과정, 그다음에 학생 생활에 적혀 있는 그 프로그램 내용 그대로, 제목 그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정기적인 매너 교육,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서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서 뭐 케이스 스터디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참여요.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얻고 싶다. 그런데 대신에 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고 그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빠뜨리는 학생이 의외로 많은데 상급 학교에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급 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그 학교 입장에서는, 상급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뽑아서 이 학생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며 우수한 학교에 가길 원하는 거예요. 상급 학교는. 그러니까 대략 20%, 마지막 20% 정도는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약간 과장돼도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나의 꿈은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지원하는 학교의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꼭 빠뜨리지 말고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는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뭐 관련된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이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면접관이 한번 생각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분 내외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수천 명의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읽는 건데 과연 그게 그런 문장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사례가 만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적어야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요. 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지 그거를 구구절절히 적으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간결하게 적어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학교생활 등을 예를 들어서 요 활동들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은 독서활동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입된 책만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걸 적으라고 했는데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급조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독서활동은 항시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의 내용이 수학에 관련된 건데 어떤 특정 학계에만 수학책 한 권 읽고 나머지 학계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 있다면 제가 권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그 다음에 진로 희망 한 권이에요. 이 세 권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모든 학기에 매 학기마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이 전편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모든 상급 학교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또는 대학에서는 대학원을 진학하잖아요. 할 때 수학과학은 기본이에요. 그 성적을 가지고 수학과학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서 특별 전공, 인문 계열 전공에서 인문 계열로 갈 때는 그때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는 다 수학과 과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외고를 지원하는 또는 국제고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 성적만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는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고에서도 또는 국제고에서도 대학 갈 때는 수학과 과학 성적으로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진로 희망 한 권 이렇게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써봐야 됩니다. 여기서 1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좋은 거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반드시 써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한다면 생기부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독서활동, 봉사활동, 교과서 특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어긋나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상상해서 막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글귀는 맥락도 없고 그 다음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참이라고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뭐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근데 쓸 때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맞는 독서, 봉사, 동아리 활동을 가지고 한번 일단 써보세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써보고요. 만약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꼭 생기부에 기입이 될 수 있도록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미리미리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그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써주는 학원 사설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어요.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써주는데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십 명.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개별에 맞게끔 쓸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학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이름만 수정해서 쓸 겁니다. 그럼 이거 100% 걸려요. 다른 사람의 그 자기소개서를 모방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은 참고해서 적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한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다 적어버리고 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컨트롤-C, 컨트롤-V에서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의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써보는데 최소한 7번 이상의 수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과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서 수정을 좀 부탁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하면 할수록 좀 우수하고 가치 있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본인이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강조한 게 있었죠. 뭐냐면 지원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을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우리는 흔히 이제 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용인외고든 경기고등학교든 서울대학교든 상관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읽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찝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희망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을 미리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용인외고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항목들 위에 메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학교 소개, 입학 거의 비슷합니다. 입학 안내, 학교 생활, 뭐 GMC라는 이런 용어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2학기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자죠. 그 다음에 교육행정, 학교 현황인데요. 뒷부분은 읽을 필요 없고요.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학교 소개에서 여기 권학이념, 교육목표는 꼭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입학 안내는 이제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는 교육과정이나 학사일정 이런 건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학교에서는 요 밑에 인성 중심 프로그램, 자율성 중심 프로그램, 창의성 중심 프로그램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가 권학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GMC라는 것도 GMC가 무엇인지 꼭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외에는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한번 차례대로 학교 소개에서 이 권학 개념을 한번 볼게요. 권학 개념을 보면 방금 전에 나왔던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그 다음에 자율성 교육이 나와 있죠. 그죠? 인성교육 부분에서도 보면 인성교육 이 항목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 항목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던 케이스 스터디와 인턴십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용어예요. 이 용어를 그대로 따다가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성 교육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협의회와 뭐 GLM이라는 약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런 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이 그 권학 이념 또는 교육 목표와 맞게 내가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소개는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학 안내는 나중에 이제 입학 신청을 할 때 그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는 교육과정은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교육과정이 별 내용이 없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그 교육 목표, 인성, 자율성, 창의성 이것들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인성 중심 프로그램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인 1기, 음악체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참여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되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은 따로 찾아보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성 중심 프로그램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 어떤 프로그램을 적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트라는 게 무엇이냐? 학생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강의 개설,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과목, 디베이트, 논술, 구술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럼 ET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용인외고를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학문의 융합 특강 및 융합 예술 특강인데요. 사실은 이제 융합이라는 것은 교과 간 또는 학문의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잖아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천체물리학자 꿈입니다라고 예시를 적을 건데 천체 물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름을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바우처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중심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창의성 중심 프로그램도 여기 뭐 이런 용어들을 한번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이 뒷부분에 쓸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럼 R&D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기술, 예술 등의 분야에 관련된 서적을 선정하여 읽은 후 팀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 독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자기소개 써야 되겠다. 적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ARC 프로그램은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지닌 학생들이 심화된 교과 내용을 탐구하고 미래
자연과학 및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그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성장 뭐 관련된 내용을 적을 때 ARC를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을 직접 이 명칭 그대로 자기소개 언급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여 나의 수학과학 영재성 잠재 능력을 기르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보통 동아리 활동도 어딘가에 있을 건데요. 동아리 활동 찾아봐서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에 참여하여 라고 그 동아리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자기소개서의 이거는 다시 한번, 자, 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하나씩 한번 적어보죠. 이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동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적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항상 두 가지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참고한 예예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지원 동기를 천자인대로 적어 본 다음에 보는 것도 좋고, 선생님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천자인대로 적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의 꿈은 천체물리학자이다. 두 가지씩으로 적는 거예요. 나의 꿈은 천체물리학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언급하는 것보다 내가 이 천체물리학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천체물리학자가 되기 위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위인을 빗대어 설명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 어릴 적 천체만환경으로 달을 관측하면서 갖게 된 호기심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예를 들면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지를 언급을 하는 거죠. 알게 되면서 확고한 꿈으로 자리 잡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뭐 제가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지 언급을 안 해도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온몸이 마비돼. 여기 요 부분은 문장은 글자 수가 부족하면 지워되는 겁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도 굴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업적을 남긴 스티븐 호킹처럼, 그러니까 이런 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티븐 호킹처럼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의 꿈은 천체물리학자입니다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적는데, 그냥 이유를 적지 말고 내가 존경했던,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읽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을 예를 들면서 내가 추종하는 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스티븐 호킹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용인외고에 가야 된다, 또는 경기과학과에 가야 된다, 서울대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창의성, 이성, 자율성. 요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용인외고의 교육 목표를 두고 쓴 거예요. 교육을 지향하는 이때 요것도 일부러 여기 색깔을 달리한 건데요. 정식 명칭, 학교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용인외고라고 하면 안 돼요. 정식 명칭이 용인한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정식 명칭으로 다 적고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학교라고 판단된다. 연결이 되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설고등학교 용인외고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ARC 아까 봤었죠. ARC, RCMP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융합과제연구에 참여하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융합 특강 및 융합예술 특강, 이것도 이제 그 프로그램 명칭이었잖아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인성과 자율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체물리학에 대한 지식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내가 진학하고자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를 가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다음에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인데요. 이때 학업 역량은 반드시 주제 탐구로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나는 하노이탑의 규칙 탐구를 통해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적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죠. 면접관 이걸 읽었더니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했어?
이 수학의 가치와 의미가 뭔데? 라고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에 맞게 모든 원판을 최소 이동 개수로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하노이 탑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다양한 수학적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찾았던 그 수학적 규칙을 그냥 제목만 적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원판의 기호성뿐만 아니라 했는데 원판의 기호성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밑줄 긋고 면접관에 질문하면 그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법의 표현을 통해서 각 식에서 움직이는 원판과 기둥을 찾았다 했는데 이것도 궁금하죠? 이진법 왜 갑자기 하노이 탑 옮기는데 이진법이 나왔지? 그러면 질문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탐구했던 심화 탐구했던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심화 탐구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확장이죠. 사고의 확장을 했다. 인접통의 하노이 탑. 그러니까 원판의 이동 규칙을 추가하거나 기둥의 개수를 늘려서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 기본 하노이 탑에서 출발해서 수학적으로 탐구한 다음에 조건 변형. 그러니까 이동 규칙을 추가, 조건 변형하고 기둥의 개수 늘렸다. 조건 변형한 거죠. 새롭게 만들어내서 추가적인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창의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의 하노이 탑, 기둥이 4개인 하노이 탑을 만들고 각 변형 하노이 탑에서 규칙을 탐구했다라고 여기 적은 겁니다. 그럼 이 안에 구체적인 주제 탐구뿐만 아니라 수학적 창의성, 창의적 역량, 학업 역량을 다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학이나 과학 또는 뭐 다른 교과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주제를 꼭 정해서 탐구 보고서를 꼭 써서 해주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생기부에 이 하노이 탑 관련 탐구 보고서를 일단 언급이 교과 세특에 적혀 있다면 이건 정말 참인 거잖아요. 세 번째가 인성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식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먼저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한 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이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죠? 그래 그 다음 줄을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직 어려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어른이 되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끝맺은 말을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독서토론 자율동아리 졸고 이렇게 요거는 일부러 제가 만든 이름인데요. 이건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독서 모임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독서토론 자율동아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율동아리 이름 명칭을 적은 다음에 운영하면서 행복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다 하니까 궁금하죠? 자율동아리 활동하는데 어떻게 행복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선생님과 상담해서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자기 했던 것들을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어 내가 쓴 독후감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것 그리고 내 글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내 덕분에 독서 습관이 생겼어 라고 친구가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를 함께 하면서 없었던 그전에는 책을 안 읽었던 친구가 내 덕분에 독서 습관이 생겼어 라는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작은 거지만 굉장히 큰 거죠. 작지만 큰 거예요.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에 10분을 읽든 20분을 읽든 상관이 없어요. 독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뉴턴이 말했다고 그랬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위인들이 지식과 경험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꿔주는 독서 활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습관이 생겼다라고 나에게 말해줄 때 나는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 한 권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그 느낀 점,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쓴 책인데요.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라는 책인데요. 수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그 대학 가기 위한 도구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도구인데 사실은 안 그래요. 수학은 수학의 가치와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수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했다라고 먼저 두 갈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두 갈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왜 풀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끝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든 학생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하는 면접관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공감이 되겠죠? 나에게 수학은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똑같죠? 이 책을 읽고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임을 알았고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철학과 함께 가장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 수학을 우리가 지금 거의 현대에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2000년, 2500년 동안 그리스 시대의 수학이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배우고 있고 현대 문명, 과학 문명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수학 공부의 필요성,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나에게 수학은 영원 불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다. 나는 높은 성적을 위해서 지겹지만 이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영원 불변의 가치를 우리가 탐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 이런 책도 있지만 그 책을 쓴 저자의 삶과 연계해서 적는 경우도 많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스티븐 호킹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그죠?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적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중3이나 고3 때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전혀 없는 내용을 그냥 상상해서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적어보는, 그것도 한 번 적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적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를 해야 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에 수학과 과학에 관심 많은 학생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독서활동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매 학기마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세특 시간, 교과세특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든 학기예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희망, 교과세특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시험 성적만 생각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시험 성적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세특을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미리 써야 됩니다. 중3 때 쓴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세특을 해왔다면 사실은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쓰고자 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들, 대본에 없는 내용들을 쓰기 때문에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미리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고요. 만약에 이제 당장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근거를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자기소개서의 신뢰를 얻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